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햇빛이 하루 쨍 나는 날이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 장마로 인한 피해나 사고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형 코나 일렉트릭을 다시 한번 좀 만나게 됐는데요. 만난 김에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제 아이오닉 6로 출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고속도로 주행에서 회생제동을 높은 단계에 놓는 것이 이 주행거리나 전비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거를 보시고 댓글로 이제 많은 전기차 오너분들께서 고속도로에서는 0단계,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 놓는 것이 더 전비를 뽑는 데 유리하다는 그런 댓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좀 일산 외곽으로 자유로를 가져가서 이 교통 흐름이 없는 곳에서 이제 동일한 조건으로 회생제동 0단계와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그 다음에 제일 높은 단계인 아이페달을 한번 동일한 거리를 주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고 똑같이 그 가속 페달 조작으로 해서 주행을 같은 거리를 했을 때 그 전비가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행도 그렇지만은 모든 조건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행 모드는 에코로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조 장치는 이 22도에 자동으로 그렇게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그 영상의 내용을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해야 될지도 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참고로 외기 온도는 28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오전 10시 11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점점 이제 이 햇빛이 많아지면 온도가 조금씩은 오를 거거든요. 이제 그것까지를 다 동일하게 할 수는 없었다는 점도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한번 그 테스트 장소로 가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는 아이페달 모드로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234 IC 근처인데요.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규정 속도대로만 주행을 할 거예요. 지금 외기 온도는 27도입니다. 제가 이 주행하는 내내 중간에 끊지 않고 녹화를 하겠습니다. 기록 차원에서. 여기 또 구간 단속이 시작하네요.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제가 앞에가 천천히 가는 차 때문에 속도가 안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그재그 운전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점은 미리 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고 순전하게 저의 오른발로 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길은 현재까지는 내리막이 없었다고 보이고요. 평지 아니면 약간의 오르막 구간 특성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는 길에 한번 오는 길에 한번 좀 오르막 내리막 특성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 회생제동 단계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해 보겠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아이페달 모드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길이 평지나 오르막이면은 사실은
회생제동의 높은 단계가 좀 기여할 만한 상황이 매우 적거나 없죠.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회생제동의 장점이 생기는 구간은 이제 내리막 길이 많아야지 좀 그런 장점이 생기는데, 네, 지금까지도 보면은 계속 도로의 특성이 평지 아니면 완만한 오르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고속도로에서도 높은 단계가, 그러니까 회생제동의 높은 단계를 하는 게 유리했다고 말씀드린 제일 큰 이유는 바로 도로는 평지만 있거나 오르막만 있는 게 아니라 내리막이 수시로 나오죠. 그래서 그 내리막에서 같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이 전기를 회수하면서 전력을 비축하면서 주행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단계가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어떤지 한번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는 약간의 내리막이 나오네요. 현재 이 구간은. 제가 뭐 특정 그 회생제동 단계를 밀어주기 위해서 네, 그런 주행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 채널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앞에 길을 보시면 계속 네, 그렇죠? 만만한 오르막이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같은 곳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멈추는 지점도 똑같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전비의 중간 보고를 드리면 여기까지 6.4 정도가 나왔습니다. 8.7km의 거리를 주행하는 동안 속도는 계속 90k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 2씩 오르락내리락은 있습니다. 네. 교통 흐름이 매우 좋아가지고 속도를 유지하기가 좀 매우 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최대한 동일한 조건에서 주행을 하지만 뭐 제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 있죠. 네, 그것은 바로 어떤 외기 온도의 변화나 아니면 바람의 방향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지금 같은 시간대에 최대한 압축해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네, 외기 온도 부분은 좀 변화가 최소한으로 하려고 네, 그렇게 나름 신경을 썼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이따가 나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차선을 좀 옮기겠습니다. 여기 신세계 아울렛 근처까지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 속도 50km라 그래가지고 제가 브레이크 페달 사용하지 않고 네, 저기를 줄였습니다. 속도를. 그래서 이걸 유지를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0단계로 주행할 때는 저기서 이제 풋브레이크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멈출 곳을 찾아야 되는데요. 좀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저기 표지판이 있거든요. 네, 거기 밑에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 표지판 그 밑에서 멈추겠습니다. 자, 요까지 13.7km를 10분 동안 주행했고요. 전비는 7.7, 7.67. 자, 이번에는 아이페달 모드로요. 서울 방향으로 자유로를 타보겠습니다. 역시 아까랑 그 주행 방향만 다르지 주행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규정 속도대로 주행을 할 거고요. 외기 온도는 똑같습니다. 아까와 27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릭 컴퓨터는 이 시동 껐다가 킨 다음에 그러니까 시동 껐다가 도어를 열었다 닫으면은 리셋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번 해보니까. 그러니까 도어를 안 연 상태에서 시동만 껐다 킬 때는 리셋이 안 되는데요. 이 서울 방향은 조금 내리막이 있네요. 지금 벌써부터. 네. 그리고 아까 오는 방향도 그랬지만은 지금 서울로 올라가는 방향도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립니다. 그래도 외기 온도가 아까 제가 이거 테스트를 시작한 다음부터 좀 더 오르지 않은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결과의 정확성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좀 앞질러 가겠습니다. 네, 234IC 근처까지 갈 건데요. 어디서 차를 멈춰야 될지를 좀
아직 모르겠습니다. 234iC 나갈 때는 또 그 램프에서 앞에 막는 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같은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램프 전에 어딘가에서 좀 잠깐 세워야 되는데, 네, 지금도 여기 보면은 서울 방향에 완만하긴 하지만 내리막이 있습니다. 장마철이지만 네, 햇빛이 아주 뜨겁네요. 아, 여기 졸음 쉼터가 생기나 보군요. 아까 이제 그 파주 방향으로는 13.7km를 그 구간 길이가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 이 방향으로는 그거랑 똑같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 서울 방향으로는 구간의 시작점과 종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확실히 이제 그 구간 단속 안에 들어오니까 차들이 다 네, 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그 차들을 좀 앞지르겠습니다. 어쨌든 90km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버스 뒤로 가면 좀 슬립스트림 효과가 날까요? 네. 근데 그렇게 꼼수를 부리면 안 되겠죠. 뒤에 차들도 오고 해가지고 다시 좀 2차선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교통이 어딘가 이렇게 그 그러니까 퇴로가 있는데 모든 차선이 다 서행하면은 그건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 아, 요 다음이 234iC군요. 그러면 어딘가에 좀 세울 거처를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은 좀 일로 가보고, 그 조건을 정확하게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234iC 램프로 나가기 전에 어딘가에서 좀 차를 세워야 됩니다. 네, 좀 그럴 곳이 마땅치가 않네요. 자, 어쩔 수 없이 저 앞에 동그란 표지판 아래에 좀 잠깐 세우겠습니다. 네, 길가에 최대한 바짝 붙여가지고 좀 세우겠습니다. 자, 여기 속도 카메라. 아, 여기 들어가는 공간이 있네요. 그 공간 안에 저기 가로등에 세우겠습니다. 안전하게. 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14.5km를 왔고요. 10분 동안 6.5입니다. 전비 14.5, 10분 6.5. 자, 이제 제가 동일한 조건에서 아이페달 회생제동 3단계, 회생제동 0단계 그거를 가는 방향, 오는 방향 각각 그러니까 3번씩 테스트를 한 거죠. 그렇게 한 결과를 총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자유로의 파주 방향에서는 그 회생제동을 높인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테스트 코스로 잡은 파주 방향으로는 아이페달이 제일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회생제동 0단계가 제일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 방향으로 오는 곳은 3개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큰 차이가 없었냐면은 서울 방향에서는 아이페달이 전비가 6.5가 나왔고요, 0단계가 6.6, 그 다음에 3단계가 6.7이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거리를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기 온도도 27도, 8도로 이제 거의 같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어떻게 활용해서 여러분께 결론을 내드릴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파주 방향 기준으로는 회생제동 단계를 높일수록 결과가 좋았던 이유는, 사실은 파주 방향은 길이 평지거나 오르막이어 가지고 주행 자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큰 차이가 많이 벌어진 곳이 끝부분에 좀 속도가 한번 크게 주는 구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회생제동을 좀 길게 사용했고, 거기서 최종 멈추는 지점까지 또 회생제동을 한 번 더 사용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생제동이 기여할 수 있는 구간이 길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좋게 나온 걸로 보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서울 방향으로 오는 것은 평지 내지는 약간의 내리막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또 회생제동이 크게 압도적으로 좋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회생제동 0단계가
아이페달과 3단계 중간 딱 0.1씩 그 전비가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그랬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거의 주행으로 정속으로 계속 오다가 끝부분에 정말 짧게만 브레이크를 가해야 됐기 때문에 이 회생제동이 큰 변별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회생제동이 장점을 발휘하는 것은 좀 속도의 차이가 큰 감속 상황이 많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틀어 가지고 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평지나 내리막에서의 그 항속주행, 여기서의 내리막은 이제 완만한 내리막인데요, 거기에서의 항속주행에서는 어느 하나가 특출나게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생제동 단계의 어떤 특정 단계가. 그렇다고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또 0단계가 마냥 확 높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경험치인데요, 이 파주로 가는 방향의 회생제동 높은 단계가 좀 더 격차를 벌렸던 이유는 좀 많은 속도 차이만큼의 감속이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내리막의 경사가 깊으면 깊을수록 회생제동의 그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또 회생제동을 높이는 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어떻게 또 사람이 일일이 경사가 많이 심해졌으니까 회생제동 높여야지, 또 평지니까 회생제동을 좀 낮춰도 되겠네, 그렇게 매번 조절하면서 할 수 없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 모든 상황을 제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스마트 회생제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 패드를 길게 당기면 이렇게 오토로 들어가는 그 회생제동으로 놓는 게 제일 편리하게 차를 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회생제동 단계를 어느 단계에 놓더라도 그렇게 눈에 띌 만한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다툴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요. 어떤 분은 이제 회생제동이 없이 한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풋브레이크로 하는 거를 더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회생제동을 높여서 이 원페달 드라이빙에 익숙하고 또 그거를 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본인이 편하게 느끼시는 그 습관대로 회생제동을 단계에 놓고 주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중요한 것은 고속 주행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회생제동 0단계가 확 뛰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점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된 동기가 되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고속도로에서 회생제동을 높여서 주행하는 게 또 항상 옳지만은 않다는 점도 좀 확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습관에 맞게 본인이 더 편안함을 느끼는 그 회생제동의 단계를 설정하셔서 주행하시는 게 가장 속 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두저도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회생제동을 오토에다 놓으시고 차가 앞에 상황에 따라서 회생제동 단계를 차가 조절하도록 차한테 맡기시는 것도 편리한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신형 코나 일렉트릭을 통해서 이 고속 구간에서 고속 주행에서 회생제동의 단계별로 비교를 해본 테스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 영상이 이 주제를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